드라마에서 나이 든 주인공이 길을 못 찾는다든지 전화번호를 잊어버린다든지 기억을 깜빡깜빡하는 장면이 나오면 지켜보는 우리는 어느새 이 질환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치매죠.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치매는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질환인데요. 기억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지만 잘 알수록 또 잘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치매를 겪었던 유명인들 베스트 5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위는 시대를 풍미한 영국 출신의 배우 숀 코네리. 총 6편의 007 시리즈에 출연했던 원조 제임스 본드 숀 코네리는 특유의 젠틀하면서도 남성적인 캐릭터로 할리우드를 사로잡았는데요. 영국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등을 수상하며 2000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2013년 배우를 은퇴한 그가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소식이 보도됩니다. 얼마 후 다시 건강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당시엔 루머로 일단락됐지만 지난해 숀 코네리가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내가 뒤늦게 사실을 밝혔습니다. 남편이 치매를 앓고 있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말이죠.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에서 눈을 감았다고 하니 슬픔이 조금은 덜하네요. 우리의 영원한 제임스 본드, 부디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4위는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위대한 소통가라고 불릴 정도로 명료하고 유창한 언변을 자랑했던 그는 1981년 만 69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너무 고령이었던 걸까요? 대통령 임기 후반 그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 꼽히는 것이 이란 컨트라 사건 청문회인데요. 당시 그는 특정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증언에 일관성이 없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레이건은 의혹에 답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고 퇴임 5년 후에야 자신의 치매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 이후 알츠하이머 재단을 설립하는 등 치매 연구와 인식 전환에 힘쓰다가 2004년 93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금도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힌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치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치매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손유리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네. 언뜻 뵙기에는 이제 영화배우 박진주 씨를 좀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써니에 나왔던 그런 배우죠. 자, 이미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아들, 딸 쌍둥이가 5살이다 보니까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 치매 너무 무섭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치매를 뭐 망령 들었다 이렇게 네네네.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남한테 패기친다는 인식이 좀 강했었는데요. 그랬죠, 예. 네, 요즘에는 고령 인구도 워낙에 많아지고 홍보가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잘 되다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단순하게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가 치매가 아니고 네네.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네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랭킹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치매가 무서운 게 이게 사람을 안 가리네요. 네. 대통령이건 뭐 배우건 가리지 않고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가 학력이 높다, 네. 뭐 직업적으로 훌륭하다고 네네네. 해서 안 걸릴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치매가 잘 오는 위험군이 있고요. 네. 잘 보호하는 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또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네. 뭐 젊은 사람, 네. 나이 든 사람 있으면 당연히 나이 든 사람이 치매가 더 잘 생기겠죠.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이제 나이 든 분이 더 많은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봤을 때는 예, 성별로도. 네, 여성이 호르몬 때문에 조금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제비뽑기처럼 뭐 걸리면 누구나 다 100% 피할 수 없는 거는 아니고 네네네. 우리가 뭐 교육 수준이라던가 영양 상태 아니면 두뇌 활동에 따라서 네네. 이렇게 우리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보호 인자를 가지고 있냐, 네네네. 인지 예비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네. 이제 치매 위험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렇다면 숀 코넬이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겪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보통 어떤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까?
가장 많이 알려진 증상은 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초기에는 주로 이제 건망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깜빡깜빡 까먹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최근 기억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예. 보호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니는 뭐 건망증은 좀 있으시지만 네네. 예전에 고향에 살 때 뭐 음. 예전 학교 다닐 때 일을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시고 네. 초반에는 인지 능력은 조금 떨어져도 일상생활 능력은 그래도 많이 그래도 보존이 돼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연세는 좀 드셨어도 네. 치매는 절대 아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 기억을 너무 뚜렷하게 기억하시니까. 네. 네. 그러면서 조금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점차 진행이 되면 언어 기능도 조금 떨어지고 좀 어눌해지고. 네. 계산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 숫자 부분에도 좀 약해지고. 네, 장 보고 거스름돈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생기면서 네네네. 그리고 길을 좀 헤매는 시공간 능력의 장애가 같이 옵니다. 아, 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걸쳐서 이게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군요. 그쵸, 그쵸.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반대로 좀 여쭤볼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치매를 의심해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흔하게 놓칠 수가 있는 네. 게 우리 주부 같은 경우에는요. 매해 이제 김장철이 되면 다들 김장을 좀 하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 어머니가 매해 김장철 올 때마다 다들 며느리도 한 통씩 나눠주시고 네. 이제 음식도 굉장히 잘하시고 했는데 네. 어느 날부터인가 주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고 아, 갑자기. 네, 음식 순서를 헤매면서 네. 음식 맛이 좀 이상해진다. 네. 그러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번 우리 부모님들 걷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등산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던 분들인데 음. 잘 걷는 게 너무 느려진다거나 조금씩 종종 걸음을 걷는 등 이렇게 걸음걸이가 좀 변화가 있으시면은 네네. 그것도 조금 유의 깊게 봐야 할 전조 증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행동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네, 하면 네, 네. 이게 이제 치매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죠? 잘 관찰하시는 그러니까. 게 중요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상이 좀 양호한 치매를 우리가 예쁜 치매다라고 네, 네.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이렇게 예쁘고 착한 치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표현이 뭐 예쁘다, 밉다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 예, 예. 예쁜 네. 치매라고 저희가 네. 얘기를 할 때는 음.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이 주변 사물도 잘 인지도 못하시고 네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네네네. 뭐 기억력도 없으셔도 새끼 따뜻한 밥 잘 차려주시면 맛있게 드시고 말도 예쁘게 하시고 네. 밤에 이제 잘 때 되면 욕 깔아드리면은 잘 그냥 잘 주무시고 주무시고. 하시는 게 예쁜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안 괴롭히는 치매네. 그렇죠. 보호자분들은 예쁜 치매시면은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나쁜 치매는 뭐 이렇게 의심이나 망상이 많아지면서 네. 며느리 멱살을 잡는다던가 예. 안 하던 욕설을 막 하신다던가 이렇게 예쁜 치매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가족들의 이해가 가장 네.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이상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를 해나가시는 것이 예쁜 치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치매가 딱 예쁜 치매, 뭐 나쁜 치매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 치매가 온 환자분에게 어떻게 대우냐에 따라서 네. 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네, 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치매를 겪었던 유명인들 3위와 2위도 만나보시죠. 3위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인생을 살다간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금메달을 시작으로 3차례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한 알리. 21년의 선수 생활 동안 57승 5패, 20세기 최고의 전적을 기록한 그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사랑한 복서였는데요. 은퇴 3년 차인 1984년 그에게 파킨슨병이 찾아옵니다. 선수 시절부터 시작된 손떨림, 언어장애 등으로 결국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오랜 시간 반복된 머리 손상이 이유로 꼽히기도 했죠. 이후 증상이 심해져 치매로까지 발전했지만 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6년에는 성취하는 몸으로도 애틀랜타 올림픽 성화주자로 서며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겼는데요. 비록 30여 년 투병 끝에 2016년 세상을 떠났지만 무하마드 알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2위는 변함없는 우리의 진이 로빈 윌리엄스. 2014년 로빈 윌리엄스의 사망 소식에 놀란 분들 정말 많았을 겁니다. 영화 알라딘의 익살맞은 진이로, 미세스 다우파이어의 엉뚱한 아빠로,
다양한 영화에서 유쾌한 웃음과 따스한 감동을 전해준 거였기에 더욱 믿기 힘든 소식이었는데요. 그의 사망 후 안타까운 뒷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루이 소체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의 아내는 남편이 인지능력 저하와 근육 강직 등을 겪었고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에도 시달렸다고 전했는데요. 갑작스레 찾아온 치매를 이겨내고자 노력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고만 로빈 윌리엄스. 지니, you are free. 이젠 자유롭길 바랍니다. 자, 무하마드 알리가 겪은 파킨슨병 치매,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가 겪은 루이 소체 치매. 이 사실은 이제 파킨슨병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루이 소체 치매는 좀 생소하네요. 네, 그렇죠. 파킨슨 증후군이 나타나고 네. 이후에 치매가 진행되는 병이 파킨슨병 치매고요. 예. 루이 소체 치매는 이렇게 치매 먼저 나타나거나 음. 파킨슨 증후군하고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더 복잡한 치매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자, 그럼 두 치매가 증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증상은 어때요? 무하마드 알리를 보시면 네네네.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렇게 성화봉송하는 장면 때 예. 왼손을 굉장히 많이 떨어요. 왼손을 맞아. 막 떨고 맞아. 예. 그리고 얼굴은 굳어져 있고 네. 종종 걸음을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전형적인 파킨슨 증후군인데요. 이때만 해도 알리는 치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한 5년에서 10년 후에 갑자기. 치매가 이제 조금씩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이 루이 소체 치매는 초반에 이제 인지 저하가 있지만 환청이나 환시 같은 정신병적인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오. 네, 우울이나 불안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 로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낙천적이고 유쾌하신 맞아요. 분이었었는데 예. 부인이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 간단한 가벼운 복통에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우울한 증상을 초반에 보였다고 하고요. 예. 사망 2달 전에는 네. 걸음걸이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종종 걸음 걷는 파킨슨 증후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안타까운 건요. 예, 비교적 젊은 나이에 네. 치매에 걸렸다는 겁니다. 네. 반복된 머리 손상처럼 나이가 드는 것 외에도 치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네, 우리가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조발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흔하기는 하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유전성이 좀 흔합니다. 아, 유전적이군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알코올성 치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뇌 외상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젊은 분들이 뇌졸중에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네. 있거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도 예. 이런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인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암도 젊은 시기에 암에 걸리면 세포가 건강하다 보니까 암이 빨리 퍼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혹시 치매도 젊은 나이에 걸리게 되면 치매 진행 속도가 빠릅니까? 노년기에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 굉장히 악화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은 네. 5년 내에 기억력 저하와 더불어서 네네. 굉장히 다양한 정신병적인 증상이 생기면서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치매의 예외일 수 없고 일단 걸리게 되면은 진행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 분들 안심하지 마시고요. 치매 위험인자 되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매를 겪었던 유명인들 마지막 1위 확인해 보시죠. 1위는요.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입니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마거릿 대처는 한 번 한 말은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의 소유자이자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업무에 몰두하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덕분에 11년간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국을 이끌 수 있었는데요. 이런 그녀도 치매를 피할 수는 없었죠. 2002년 몇 차례 경미한 뇌졸중을 겪은 이후 결국 혈관성 치매로 발전, 그녀의 딸에 의하면 2005년부터는 치매가 더욱 심해져 나중에는 남편의 죽음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투병 10여 년 만인 2013년 마거릿 대처는 87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는데요. 자신의 기억들을 잊어갔지만 철의 여인이 남긴 족적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겁니다. 자, 마거릿 대처가 겪었다는 이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와 더불어서 가장 흔한
치매인 거죠? 네, 한국인에서는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가 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쉽게 말해서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음. 생기는 뇌경색 때문에 생기는데 네. 첫 번째는 크게 뇌경색이 오고 나서 이렇게 후유증으로 인지 저하가 생기는 경우가 네네네. 있고요. 두 번째는 미세 혈액순환 장애가 조금 차곡차곡 쌓이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크기가 크지는 않아도 네. 이렇게 뇌의 인지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쪽에 뇌경색이 조그맣게 생겨도 혈관성 치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이렇게 증상이 손상되는 뇌의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언어 중추에 뇌경색이 생기면 언어 장애가 먼저 그러겠네요. 생기고요. 예. 그리고 전두엽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네. 하는데 전두엽에 뇌경색이 생기거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시면은 판단력이나 계획 이런 조절한 통제하는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치매가 의심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당연히 정확하게 제대로 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그러니까 좋겠죠. 진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부 치매는 완치가 가능한 치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70여 종 중에 다 똑같은 알츠하이머병이 아니고 네네네.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치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의심이 된다.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이고 내가 치매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가보십시오.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소중한 얘기들 해주셨는데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치매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네. 예.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병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매에 안 걸리고 좀 피할 수 있는지 중요한 방법들, 생활 습관들 이런 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크게 저는 5가지를 말씀을 5가지. 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오, 의사신데 음식을 꼽으셨어요. 네. 예. 뇌에 좋은 예. 오메가3라던가 비타민이라던가 네네네. 약을 드시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영양가가 골고루 네네네. 들어가 있는 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를 네.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진료실에 들어올 때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땀나게 운동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힘드시더라도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질 좋은 수면을 하셔야 됩니다. 잘 자야 되는군요. 네, 아까 이제 마가릿 대처 얘기 나왔을 때 예. 4시간밖에 안 됐다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네.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뇌 건강에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인지 활동인데요.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배우시고 외국어든 다른 관심 있는 분야든 늘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노년기까지요. 뭐든지 네.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네, 예. 네. 다섯 번째는 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네네. 명상이든 본인이 좋아하시는 취미든 네. 늘 이렇게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탈출구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할 수 있는 그 순간. 그게 바로 탈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매가 얼마나 사람을 가리지 않는지 오늘 여러분께서 이 랭킹을 통해서 잘 지켜보셨죠? 지금 알려드린 예방법 잘 지키셔서 치매하고는 좀 멀고 먼 사이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